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평소에는 당연하게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토 개념, 그것을 막상 설명하고자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 영토가 분명히 이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거기에 반박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멈춰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토는 어디까지이고 우리의 국가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두는 거기에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이미 정해져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건국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그것입니다. 건국헌법은 제4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한반도에 딸린 섬들, 그것까지를 영토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의 그 탐구를 해보기로 합시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이 우리 영토의 본체라고 하니까 이것을 알아봐야 하겠죠. 세계 지도가 있는 그 지구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구의를 돌려서 태평양이 우리 앞에 오도록 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우리가 정면을 보면서 태평양 중앙에서 약간 왼쪽 방향으로 위로 눈길을 옮겨 봅시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동북아시아가 나타납니다. 이 동북아시아, 거기에 반도가 하나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것을 다른 그림과 겹쳐서 보여줄 때 호랑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닮은 그 반도, 이것이 바로 한반도다 하는 것이죠.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번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먼저 한반도의 북쪽 끝을 봅시다. 우리 영토의 북쪽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북쪽 끝인 것이죠.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 서쪽의 압록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 정확히는 중공 땅이 있습니다. 압록강 너머 북쪽은 중공 땅이다. 이런 것이죠. 그 아래가 우리 땅이다. 그러면 동쪽의 두만강은 어떤가? 두만강 너머에는 역시 중공 땅, 그것이 있고 또 한쪽 옆에는 러시아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서쪽에는 서해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서해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서해바다 건너편은 역시 중국 땅, 중공 땅이 되는 것이죠. 한반도의 동쪽에는 동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에는 남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남동쪽, 그러니까 우리 호랑이를 닮은 한반도의 발밑에, 발꿈치 쪽에 거기에 대한해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해협을 건너 그 아래쪽에 섬나라 일본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건국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 가운데 한반도 부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했죠. 부속도서, 이것을 예를 들자면 백령도, 마라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죠. 이 건국헌법 제4조는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만 제3조로 옮겨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 현실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이 무엇인지, 어째서 우리의 헌법이 이러한 영토 조항을 유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과 또 그것을 힘차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영토를 주장할 수 있어야 남들이 이것을 넘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북위 38도선 이북을 구소련과 그의 괴뢰 집단에게 우리는 도둑맞았습니다. 빼앗긴 것이죠. 그들이 그 영역을 불법으로 점령한 채 지금까지 70년 세월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반도 유일의 합법 독립국인 대한민국은 38선 북측을
미수복지구로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강탈당했기 때문에 괴뢰 집단을 축출하고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계속 다짐하고 있는 통일의 과업, 우리가 해야 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토 회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긴 세월 그곳에 북측 주민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38선 북측은 북측 주민들의 땅이다. 그들의 땅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법을 벗어난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현재의 북측 주민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국은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측 주민에게는 우리가 미수복지구로 보는 북쪽 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통해서만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빼앗긴 땅, 미수복지구, 그곳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살겠다. 그게 자기들의 나라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적인 소유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를 난민도 아니고 귀화인도 아니고 그냥 그들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국이 유일한 조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관계하고 실제로 현실적인 이 관계하고 일치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 한반도이기는 합니다. 1950년 구소련과 그의 괴뢰 집단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6.25 남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김일성 괴뢰 집단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자들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 조부모가 되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구소련의 결국은 단일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러시아, 또 대한민국을 6.25 남침을 할 때 와서 같이 공격을 했던 그들과 또 동일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진핑의 중국, 중공,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적성국이 분명합니다. 일단 우리 선조, 우리 조상의 원수가 맞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천지 원수가 맞습니다. 비록 지금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상거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한 관계는 엄연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6.25 남침이 있고 나서 1953년 휴전을 했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분명히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남과 북이 1대1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휴전선 북측 지역은 미수복지구로서
대한민국 영토인 것이죠. 휴전선이 설정됐다고 해서 그 북측에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198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변혁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그룹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은 바꾼다,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급진 좌파 세력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변혁 세력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변혁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혁 세력들 1980년대부터 크기 시작한 이 변혁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 하는 좌파 학자들, 그들이 써낸 책도 많고 그들이 강단에서 강단을 차지하고 수세대를 걸쳐서 이제는 수세대가 될 텐데 젊은이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왠지 그래도 될 것처럼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물론 그것이 일부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철되지는 않았죠.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혁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 건국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어떤 자들이 하고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은 소위 민주화 시대다 하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죠. 그런데 헌법 영토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이것을 사문화한 것보다는 좀 더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휴전선 북쪽의 영토를 야금야금 포기해왔다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고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현재의 문재인 씨는 2017년 5월에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어떻게 보더라도 헌법상의 대통령으로는 불러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재인 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건의 협약문 또 다른 종류의 문서 이런 것을 통해서 휴전선 북쪽 영토를 김정은 정권의 영토다 하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증거는 모두 우리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지금도 공개되어 있죠. 이러한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이고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3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까지 이제는 이것을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우리의 영토인 휴전선 북측의 미수복 지구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다. 그곳에 독립국가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한 나라, 두 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반도는 두 조각 난 것으로 됩니다. 확실히.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으로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헌법이 인정한 영토의 50% 크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반동강 낸 것은 문재인 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가 이렇게 겁없이 이런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길게 보면 민주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금씩 빗장을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화 30년 동안의 그 책임져야 할 세력들, 그리고 문재인 씨, 이들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헌법 무엇을 위반했는가? 그것은 명백합니다. 현행헌법 제66조 제2항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영토를 보전하지 않고 국토를 잘라서 남에게 줘버리는 일, 지금까지 그것이 그런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그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렇게 두 동강이 나고 말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직도 지금의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문재인 씨의 위헌 행위, 국헌 문란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구소련의 괴뢰 집단이 6.25 남침을 한 이후에 우리는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의 이 띠 모양, 동에서 서까지 완전히 허리를 뚝 자른 이곳을 비무장지대 DMZ로 선정을 해서 유엔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무장지대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 지역을 DMZ 국제평화지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하다고 할까? 사실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되어가는 중에 비무장지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 6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독일 정부 방문단을 데리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유엔사에서 안 된다 하고 불허 결정을 함으로써 그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자기들 그 예하사단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3사단 백골부대 그 3사단의 감시초소 지피라고 하죠. 그 일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죠. 이전처럼 우리 땅인 줄 알고. 그랬는데 2020년 초 유엔사에서는 DMZ 출입이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하고 유엔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한국 측에 출입규정 위반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무장지대가 남의 손에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겁니다. 비무장지대를 유엔사에게 넘겨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우선 휴전선 북쪽 2km 위쪽 거기에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한반도에서. 그 위로는 못 가는 것이죠. 그 위쪽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는 일단 두 조각이 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렇게 이 띠 모양으로 동에서 서로 잘라낸 지역, 띠 모양의 영역 여기를 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의 벨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벨트. 그것이 또 한반도에서 잘려나갑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것은 일단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뉘고 그 중에 하나인 휴전선 남쪽 2km 이하 그 아랫지역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영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지배 주체가 각각 다른 세 개의 영토가 있다.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이 원벨트 영역, 이것은 이제 한국의 땅이 아니다. 유엔의 땅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미국 땅이 된 것이겠죠. 문재인 씨가 팔아먹은 비무장지대, 그거 이제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한심한 것은 문재인 씨가 이걸 팔아먹으면서도 남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팔아먹으면 돈 받고 팔아먹죠. 문재인 씨는 돈 주고 팔아먹었다 하는 겁니다. 무기 사주고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이 원벨트 땅을 넘겨줘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한 것이 북쪽 영토, 휴전선 북쪽 2km 이북 지역, 그것이 됐죠. 북측을 DPRK라고 써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고 그러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신나간 변혁 세력이 김정은 위원장 하더니 끝내 나라를 뺏기고 만 겁니다. 영토를 이렇게나 뺏기고 만 것이죠. 이제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대에 반으로 잘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남북 4km 띠 부분 그 영역을 남에게 줘버리고 그래서 한반도가 투 코리아 플러스 원벨트로 이렇게 세 조각이 나 버린 겁니다. 셋으로 잘라서 그중 둘을 남에게 줘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토를 잘라서 남에게 주어버리는 죄는 알기 쉽게 말해서 반역죄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반역죄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민주화 30년 그리고 문재인 3년이 해놓은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헌법을 고치자, 영토조항을 버리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 시점에 민주화 30년을 끝내야 하는 이 시점에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 자들은 무조건 일단은 민주화 30년과 함께 쓸려 나가야 할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기로 합시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원상 회복을 할 때 국가의 기둥뿌리를 바꾸지 않는 법이죠. 오히려 지금 있는 헌법에 충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헌법에 청와대가 들어있습니까? 헌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독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독재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헌법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일단 지키자.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의 헌정사를 다시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5,100만이 모여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손보고 어떤 데를 땜질해야 할지 의논하자 하는 겁니다. 헌법은 중요한 것이고 국가 생명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여기저기 잘라보거나 구멍 뚫어보거나 모양을 바꿔보거나 이러지 않죠. 온전하게 보존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손대지 않고 보존한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